올해 마지막은 공수처법이 결국에는 장식을 했습니다. 검찰의 독점 기소권이 결국에는 나눠지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의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죠. 자, 2012년 MB정부 당시입니다. 대표 발의를 했었고 당시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도 여기에 새누리당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되겠더라. 왜 국민권익위원장을 해보니 그렇더라. 반대하는 한국당의 속을 모르겠다. 현재 국립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물론 현역 의원을 배제한 보수진영 시민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시민단체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자, 박주민 의원이 이 29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가 검찰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가 법안에 단 한 글자라도 등장을 한다면 글자당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 대통령 공수처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29일 날 이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부분을 두고, 물론 이제 후보군 2명이 추천이 됩니다만은 과연 이 부분을 두고 권력 평양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호 의원 건부터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 때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도 당시에 공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 공수처법 도입을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건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최근까지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공수처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그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 보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점은 법안에 지금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네. 예. 자, 기소 독점이 끝났다라는 의미 이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이 돼서 이제 2명이 추천이 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골라서 공수처장에 앉히게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최종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국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 자체 내에서 예.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법안이랑 중간에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빠졌던 조항 중에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이 어떤 회의록도 없이 그냥 이제 끼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조항으로 검토가 됐었던 거는 예. 마지막에 빠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합니까? 거기에 대한 공수처장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공수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인사권인데 정말로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셨다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셨어야죠. 그런데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 명 더 최고의 권력기관의 장으로 앉힐 수 있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추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자체가 다 이 여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의 한국당 야당 몫이 가지는 추천위원 인사는 7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명이 똘똘 뭉쳐서 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견제와 균형, 기존의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이제 너무 한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구에서는 그거를 분리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찰은 문제가 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져가는 공수처는 문제가 안 된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건을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알게 될 경우에 그 즉시 알려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데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많이 받아먹고도 계속 좋은 자리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민정수석실에서 무마를 하듯이 공수처에서 내놓고 무마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민정수석실에서 무마를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나온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묻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기현 하명 수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다. 이게 하명 수사였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역시 공수처에서 아니야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해서 했으니까 하자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온갖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내놓고 이 조항에 의해서 멈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보다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나온 그런 꼴이 된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라면 이제 그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상하 기관이 아니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이 이제 4+1 협의체 주장인데. 일단은 2,200명 가량의 검사 중에 1%. 100분의 1인 1%, 2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장, 차장,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수처가 마치 큰 조직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면 국회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국회가 국회의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7,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라는 거가 바로 고위공직자 수사처고요. 세 번째로는 검사와 판사의 기소권과 일반 시민에 대한 기소권이 일반 시민의 기소권은 40%고요.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0.01%고 판사에 대한 기소권은 0.04%입니다. 이 정도로 검찰에 대한 기소권과 판사에 대한 기소권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판검사들을 봐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 검사가 봐주고 그다음에 이 수사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수사가 되고 공수처는 내년 7월 달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종결됐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죄수 건을 얘기하는데 유죄수 건은 사건 발생일이 2014년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된 감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문재인 정부가 마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공수처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96년도고요. 23년 뒤에 성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유승민 후보도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라고 공약사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마치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이 뭐 그렇게 몇 명 안 가기 때문에 큰 권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수로 권력 기관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인원수가 많아서 권력이 있습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인원수는 어떤 부처보다도 작아요. 하지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 수 작다고 해서 그 부처보다도 힘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준 권력. 그러니까 검경이 수사를 시작할 때마다 알려야 되고 가지고 오라면 가져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권력을 이번 법에 가지고 갔다라는 거를 문제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보면 국회 추천 몇 명, 대통령 추천 몇 명 이런 식으로 사람 추천을 해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국회가 한 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안을 넣었으면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하는 그 룰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얘기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권력기관이 제가 휘둘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얘기하게 해주시고 너무 길어요 지금. 관련 내용들은 좀 짧게만 유재수 왜냐하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팩트를 제가 유재수 건에 대해서도 비리가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에 상당한 비리가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비리를 알고 덮었다. 그리고 나서도 다른 자리에 영전시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까? 영전된 게 아니라요. 2급이었던 공직자가 징계를 받고 직위 해제가 돼서 3급으로 온 겁니다.
영전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럼 유죄수건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그런 비리 있는 사람 와도 지금- 됩니까? 지금 제가 저랑 부산 유죄를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분 예. 나빠요. 짧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네. 더 해주시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권력 기관을 휘둘렀던 것 때문에 아마 해봐서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그다음 기무사, 경찰을 동원해서 청와대가 수사를 하라, 하지 마라 지시를 내려서 지금 사참위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그 조사 대상으로 들어간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수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예. 권력기관을 견제하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의 법이고 제도입니다. 자꾸 자신들이 했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지금 정부에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수석이 개인 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감찰 무마도 있고 하명 수사도 있고 권력형 비리의 조짐이 사실 맞지 있지 않아요. 않습니까? 네, 사실 아니죠. 맞지 않아요. 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단정하지 얘기는 마세요. 예. 현재 검찰이 과거 정권을 수사할 두분 때는 이야기, 아무 말 안 예. 하고 지켜보다가 현 정권을 향해서 수사를 하니까 공수처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 예, 과연 저희가 국민들이 아까 얘기했죠. 받아들이겠냐는 첫 질문이 이렇게 오래 가면은 남은 공수처는 얘기 진행이 좀 네, 어렵기 대통령 때문에 공약 사항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대통령 듣도록 공약 하겠습니다. 사항이고요. 사건이 네. 벌어지기 예. 전부터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꾸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건 2018년도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독소 두 분이 조항은 말씀하시는 없었습니다.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네. 대통령제 하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도는 또 어떤 당에게 유리하고 집권 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하고 이런 뭐 방향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공수처가 일단 통과가 됐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7월 이전에 또 뭐 추가적인 조치나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덧붙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물리적 충돌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가 한 발 전진했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한국당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무력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저들의 만행에 끌어오르는 분노, 폭거 막지 못했던 자괴감 등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죠? 사퇴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세어봐야 된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의 어떻게 보면은 우한 때마다 거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의미 없다. 모두 한강으로 가라. 극단적 얘기를 했는데 그럴 바에는 내년에 모두 불출마를 해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이야기가 내가 이 한국당이 잘못되고 난 후에 또다시 등판할까 봐 걱정하는 당내 인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길을 갈 거고 당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총사퇴 카드는 언급된 바가 수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현 의장이 사표를 다 결재를 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비회기 중에는 의장님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의장님이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거라 의장님 사인 안 하실 것 같고 또 의결을 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야당 그 총사퇴하는 걸 결의한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알고도 그럼 한국당은 왜 이런 카드를 던졌을까? 국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 본인들의 거취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걸로 보기에는 국가의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번이나 날치기 법안이 통과되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장의 잘못된 의사 진행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한국당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것도 예. 있고 국민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이렇게 결연한 의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역시 지금의 의석으로는 지금의 현 정권을 견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런 방법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한 선택지로 꺼내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선택지가 뭐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는 연결고리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하고 물론 또 농성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에 그럴 수 있습니다. 퇴원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 사령탑만 남겨놓고 병상 정치를 했다는 것이 예.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교안 대표가 21대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미 다수의 정치인들이 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유독 한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자유한국당만 외톨이가 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놓고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전략 전술상 정말 틀린 예.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홍준표 대표가 극단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 안에서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다만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지만 되게 다들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예.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